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뮤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고 있는 모든 기억이 까마득히 사라진다면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럽고 두려울 텐데요.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2분당 1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65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1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신경과 전문의 하연수 선생님과 함께 혈관성 치매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보통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를 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알츠하이머랑 혈관성 치매는 좀 다른가요? 네, 좀 다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뇌세포에 침착돼서 서서히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질환이고요. 이에 반해서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이 돼서 갑자기 인지기능이 악화되거나 단계적으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치매라는 게 소중한 추억까지 사라지게 하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 알아야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혈관성 치매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함께 확인할게요. 혈관성 치매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사실 네.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은 조금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혈관성 치매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가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고 보행장애,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쾌곤란이 있거나 감정기복이 생기면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감정 기복도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되나요? 네, 없던 분이 감정기복이 생긴다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삼킴곤란을 말씀하셨는데 삼킴곤란이 뭔가요? 네, 우리가 음식물 섭취할 때 잘 넘기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잘 넘기지 못하는 것도 네.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볼 텐데요. 치매 증상인 기억력 저하와 건망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기도 해요. 네. 자꾸만 깜빡깜빡거리는 게 이게 건망증인지 아니면은 치매 초기 증상인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맞습니다. 구별이 쉽지는 않지만 일례로 들어보면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생각 안 났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면 건망증으로 볼 수 있고요. 아예 약속한 것조차도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물건을 어디다 뒀는데 기억을 못하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면 건망증이고요. 만약에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건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그러면 건망증과 치매를 잘 구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건망증이 치매로 발전될 수도 있나요? 건망증은 노화에 따른 기억력 장애만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치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건망증은 치매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안심해도 되겠네요. 건망증이 있어도.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는 건망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세 번째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는 완치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사실 완치만 된다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혈관성 치매는 아직까지는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치매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 예방하는 방법은 없고 약물로 늦추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혈관성 치매는 조기에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완치는 없지만 예방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임하고 뇌를 자극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뇌를 네. 자극하는 방법 중에는 뭐 예를 들어 화투를 친다거나 경로당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논다거나 네. 뭐 이런 게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웃고 떠들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에 혼자 있지 말고 그냥 나가서 사람들을 네. 만나는 게 진짜 좋겠네요. 네,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도 궁금한 게 혈관성 치매는 증상만으로도 이게 진단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특별한 검사가 필요한지도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혈관성 치매를 단일 검사로 진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흔한 게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와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뇌영상을 시행을 하고 인지기능 검사라고 해서 신경심리검사 그리고 임상 증상과 병력 청취를 토대로 감별 진단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검사가 진짜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저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남성입니다. 몇 달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혈관성 치매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알아보니 혈관성 치매가 고혈압과 연관돼 있더라고요. 고혈압이 심하진 않지만 현재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성 치매가 더 빨리 악화되나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근데 고혈압과 혈관성 치매가 연관이 되어 있나요? 네, 고혈압과 혈관성 치매는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자체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인자거든요.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이 뇌혈관에 손상을 유발해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뇌피세포에 문제가 발생해서 뇌 손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식생활 개선이 중요한데 너무 짠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과음을 피하고 흡연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식습관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희 이제 바로 두 번째 사연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여성이고 살면서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말할 때 단어 사용도 어렵고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네요. 병원에서는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을 두고 있던데 너무 두렵습니다. 제 친정엄마도 치매 증상이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혈관성 치매도 유전이 되나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선생님, 근데 사연자분이 친정엄마도 치매 증상이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치매도 유전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치매가 유전이 되나요? 혈관성 치매일 수도 있고 가성치매라고 부르는 노일성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비해서 유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유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성 치매 위험이 높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네. 네,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O. 왜냐하면은 당뇨가 있으면 혈액 순환이 장애가 있어서 피도 오염되고 해서 그 머리로 가는 혈액이 오염돼서 그 신경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X라고 생각합니다. 당뇨하고 치매하고 관계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정답이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당뇨는 뇌졸중의 또 위험인자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뇌졸중이 잘 발생하고 또 뇌졸중이 있는 분들이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는 혈관성 치매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 문제 저만 어려운가요? 네,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O.
치매는 혈관에 관계된 거로 뇌하고 연결돼서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랑은 같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X. 둘이 엄연히 다른 질환인데 그럼 원인도 다르지 않을까요? 따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건 아무리 봐도 진짜 정답이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O입니다.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같이 혼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다가 뇌혈관 질환이 조절이 안 되면서 혈관성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드물게는 70세 전에 뇌경색이나 심장질환이 있어가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이가 들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치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겹쳐지는 증상이 또 있겠네요. 겹쳐지는 증상은 인지기능 장애가 겹쳐지는 증상이고요. 증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고 중요한 거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손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혈관성 치매에 관한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혈관성 치매를 치료받기 위해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요?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뇌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약물을 복용하는데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뇌혈관 질환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고요. 꼭 포기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대면 진료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위험률을 줄이고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대면 진료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가 조절되는지 알려면 그날 혈압도 체크하고 당도 체크하고 콜레스테롤 같은 혈액 검사도 해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더욱더 정기적으로 또 검사를 받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공고하기로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는 한 번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고 체크해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토크닥 토토닥 오늘은 하연수 선생님과 함께 혈관성 치매에 관해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